안녕하십니까.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이우천입니다. 발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집이 군인 같으면은 행군을 하고 나서 또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마라톤 하고 나서 발에 물집 생기는 경우 있을 수 있고, 또 그거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발을 새로 사서 하루 종일 신고 다녔다 그랬을 때 물집 생길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경우에 물집이 생길 수 있는데,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의사가 뭐라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물집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크게는 되게 이렇게 세 가지. 마찰, 자꾸 마찰, 비벼져서 부딪혀서 신발과 발이 또는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가 부딪혀서 물집이 생깁니다. 마찰, 아주 많이 쓴 거, 오래 걸었다. 아까 말씀드린 새 신발을 신고 오래 걸었다. 이런 거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. 그게 이제 물집이 조금 더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피가 고이는 거죠. 꽉 꼬집었다. 거기에 붓고 물집이 생기면 그 속에서 피가 나서 피가 고일 수 있습니다. 물론 신발을 오래 신어서 꽉 맞는 거를, 그것도 역시 피가 고이는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물집 생기는 거, 화상에 의한 게 또 흔합니다. 화상 탁 당하면은 금방 부풀어 오르죠. 물집이 탁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, 이제 사실은 이런 물집들은 어떤 원인이든지 피부 중에서 피부가 층이 있습니다. 처음에 이렇게 표면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제일 겉에 층이 있고 또 중간층이 있고 이렇게 층이 있는데, 아주 겉에만 피부가 죽는 겁니다. 피부가 속에 거하고 분리가 되면서 죽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제가 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, 다치거나 수술 후에 물집이 생기는 거, 이거 어떻게 하느냐, 어떻게 해 줄까, 이런 거, 그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다쳤다. 이분은 이제 발목을 심하게 접질린 분입니다. 심하게 접질리면은 멍이 들죠. 이렇게 멍이 들고 붓습니다. 요 정도까지가 이제 흔하고, 이거보다 더 심하면 어떻습니까? 피부가 아주 많이 부으면은 겉에 층이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럼 죽습니다. 그럼 겉에가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분은 이제 수술하고 생긴 건데, 이제 물론 저런 경우에도 다치고 나서도 기부술하고 지나면서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, 아예 처음부터 물집이 심하게 생기는 수도 있고, 화상 같으면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죠, 금방. 요거는 물집이 생기고 고개 약간 뜯어진 상태고 그 안에 피도 좀 나고,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. 이거는 사실은 이분은 물집이 생긴 건 아닌데,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보기가 좀 그런데,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피부가 다음으로 넘어가요. 그래서 피부가 있으면 이렇게 물집이 생기는 거는, 이렇게 작은 물집들이 있죠. 여기 수술한 건데, 수술하고 나면 상처에 따라서 물집이 생기면서 약간 피가 난 겁니다. 검게 보이죠? 짠자리 아닌데 그 주변에도 살이 부었다가 거기에 물집이 생긴 경우인데, 물집이 생기면은 그거는 아주 겉에만 죽는 거니까 대부분은 속에는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아주 속에까지 피부가 깊게 죽으면은 물집이 안 생깁니다.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상처는 피부가 전체적으로 죽은 겁니다. 전체적으로 죽으면 이렇게 눌러도 아프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. 겉에 다른 사람 무슨 가죽이 하나 덮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다 죽어서 감각이 없으면 오히려 아프지 않습니다. 화상이 돼서 1도 화상, 햇빛에 보통 돼서 뻘겋게 되는 거 따갑습니다. 물집이 생길 정도가 되면 아주 따갑습니다. 그거보다 더 심한 화상, 불에 막 진짜로 심하게 되면은 피부가 다 죽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만져도 아프지 않습니다. 그건 이미 내 살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도 없고 아프지 않습니다. 그래서 물집이 생기고 아프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경우가, 물집 자체로 크게 걱정할 경우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수술 상처에 이런 물집이 생기고 그러는 거는 대개는 괜찮습니다. 또 역시 다른 수술 상처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검은 피가 고여 있는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
보통 수술 상처가 이렇게 절개를 했고 그 주변에 물집이 조금 약간 생길 듯 말 듯 이 정도가 처음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더 심한 경우에는 조금 더 물집이 더 많이 생기면서 피도 좀 나고 이제 그런 경우죠. 이분은 아주 더 넓은 범위에 물집이 막 생겼습니다. 수술은 여기를 했는데 이 발이 전체적으로 부었다가 부기가 빠지면서 막 이렇게 생깁니다. 물집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. 그럼 이거 이제 그 중에 피가 고이면 좀 이렇게 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맑은 물만 고여갖고 무슨 비닐 같은 거 얇은 거 한 겹 씌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물집이 생기면 이거 터뜨려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가 또 제일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. 근데 물집은 사실은 일부러 터뜨리지 않는 경우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. 가령 지금 보시면은 이런 작은 물집들이 있지 않습니까? 여기도 이렇게 물집이 있는데 물집을 터뜨리면은 터뜨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속 부분하고 겉에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거가 대개는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. 근데 터지면은 이 속과 겉이 통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통은 물집이 작고 그러면 터뜨리지 않습니다. 근데 그 물집이 아주 크면은 뭐 붕대만 싸든지 뭔가 이렇게 붙여놓더라도 저절로 터지게 생겼을 수가 있거든요. 크면 터집니다. 자연히. 그러면은 그거를 이거는 터지겠다 또는 이미 터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변을 소독을 잘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항생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. 항생제 꼭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물집이 있으면은 작은 거는 굳이 터뜨리지 않을 수 있으면 터지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일부러 터뜨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터뜨리지 않으면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일부러 터뜨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잘 감아놓고 부기가 빠지면은 이 물집이 있던 부분이 몸 속에서 물이 흡수되면서 밑에 피부하고 딱 붙으면 그것이 제일 좋고 정 터지게 생겼고 이미 터진 경우에는 소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물집은 대개 피부 중에서 아주 겉에 부분에만 생기는 거다. 그러니까 물집이 막 생기면 이거 큰일 났다,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대개는 물집은 아주 이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. 아주 랩을 하나 딱 씌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죠. 전혀 통하지 않고 몸 내부는 인체 내부는 균이 없는 상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거를 일부러 터뜨려 가지고 통하게 해서 염증의 가능성이 있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. 터진 경우에는 잘 소독해야 되지만 물집이 있는 거를 물집 자체는 깊이까지 피부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개는 다 피부가 재생되고 그래서 물집이 크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일부러 터뜨릴 필요는 없고 터진 경우에는 소독을 잘 해야 된다. 그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